네.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아가 이제 예전처럼 수요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네, 좀 약간 계력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내용이 많이 빠졌으니까 네, 간단하게 1년 과정으로도 학교에서 많이 하고 하니까 간단하게 보충으로도 좀 진행을 할 수 있는 단원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하고 시험 문제가 극과 극이에요. 정말 쉬울 때는 정말 쉽게 나오고요, 학교가. 아예 그냥 대놓고 그냥 어렵게 내는 학교도 있고 올해 경향은 그렇습니다. 네. 시험 문제 말도 안 되게 쉬운 문제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대놓고 그냥 어렵게 내는 학교 2개 학교가 딱 있더라고요. 네. 작년에 그 2019 기출을 보니까요. 네. 고3이 기아가 들어간 애들은 좀 어떨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간에 고2 기아 들어가는 애들은 현재 그랬습니다. 올해는 이제 수능 과목이 다시 들어가니까 선택 과목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어떤 추세가 유지될지는 좀 올해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은데 막 애들이 대부분 기아를 좀 신경을 안 써요. 지금 현재 2학년 올라가는 애들도 내신에 들어가니까 그냥 한 번만 보겠다 이 정도 느낌이지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기아가 애들이 잘 제대로 공부 못하고 시험 보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조금 합니다. 네. 자, 2차 곡선을 갖다가 할 건데 2차 곡선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들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냐면 x제곱 ax제곱 더하기 by제곱 그 다음에 cxy 더하기 dx efg 이꼴 0 요렇게 정리를 해놓고 요 놈들로 표시가 되는 것들을 우리가 2차 곡선이라고 하잖아요. 맞죠? 네. 뭐 빠졌나요? Y겠죠. EFG인데요. 네. 제가 ABCD를 갖다가 오랜만에 외워서 쓰다가 보니 네. EY입니다. 네. EY F 여기 쓰나요? 네. 자, 이렇게 쓰는 건데 자, 문제가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보면은 어떤 부분을 갖다가 다루지 않을까요? 네, 그죠. 요 놈이 지금 현재 0인 것만 고등학교 과정에서 많이 다르죠. 근데 실제로 이 놈이 있게 됐을 때 우리가 이제 옛날에 1차 변환이라는 걸 배웠을 때 적절히 ax 더하기 by, cx 더하기 dy를 갖다 다시 라지 x라고 치환을 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타원 형태가 되거든요. 돌리게 되면은 다시 타원이 되고 뭐 쌍곡선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라서 옛날에는 1차 변환하고 결합하는 문제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요 부분이 0이 되는 것밖에 안 나옵니다. 단 예외적으로 xy 이꼴 1이라고 하는 직각 쌍곡선 문제는 나와요. 네. xy가 1인 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쌍곡선 맞죠? 유리함수니까요. 네. 그건 나와요. 그래서 똑같이 45도 돌리는 거 정도는 쉽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xy 다 없어지고 xy가 얼마 이렇게 되는 형태들은 나오더라고요. 그거 제외하고는 c라고 하는 녀석이 기본적으로 이제 0이 되는 것만 다루는데 이런 것들로 표시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고1 때는 원방이 있고요. 맞죠? 원방이 조건은 정리를 했을 때 요놈과 요놈의 개수가 같아야 되고 정리를 했을 때 0보다 커야 된다는 조건을 만족해야 되지만 어쨌든 이 꼬라지로 표시가 될 수 있는 게 맞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번에는 메인인 내용인 바로 이제 포물선, 타원, 쌍곡선, 포타장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겠죠. 개포고등학교 시험 문제 옛날에 어떻게 나왔었냐면 그냥 간단해요. 그냥 이렇게 써놓고요. 이게 타원이 되기 위한 조건을 쓰라. 그 다음에 쌍곡선이 되기 위한 조건을 써라. 그 다음에 얘가 포물선이 되기 위한 조건을 써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제 어디서 많이 틀리냐면은 이제 배우시면은 이제 다들 쓰실 수 있겠지만은 이제 타원 같은 경우에는 정리를 했을 때 0보다 이상이라는 조건이 필요하거든요. 닫혀 있어야 되니까. 자폐곡선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같은 거 좀 디테일하게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미지수로 조금 설명을 하기 어려우시면 예제로 조금 설명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2차 곡선 중에서 저희가 이제 오늘 해야 되는 거 포물선부터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포물선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포물선 2차 함수도 포물선이라고 그러거든요. 2차 함수도 포물선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이제 포물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2차 함수가 조금 익숙할 건데 이제 그것만 배우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물선의 정의를 갖다가 먼저 좀 알려주면 되는데 정의니까 좌표 평면상에서 한 정점에서부터 정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직선이 있어요. 정점과 정직선이 있습니다. 그 정점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초점이라고 그러고요. 그 정직선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준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죠? 네, 용어는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점하고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그 점하고 직선까지 각각의 거리가 같은 점들의 모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근데 이제 점과 점은 거리를 써야 되고 점과 직선은 도형이니까 거리라고 하면 가장 최단 거리를 의미하는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상황을 갖다가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해요. 그냥 아무나 얼굴 하나 그려놓고 네 얼굴에다 그려놓고 여기 점이 하나 있었고 여기 하나 긁었더니 여기 상처가 났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점하고 이 직선하고 거울을 보다가 이 점하고 이 직선하고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하나 좀 찍어보는 거죠. 여기 하나 찍었다고 칠게요. 대충 맞죠? 요 거리 이렇게 하면 되니까요. 네. 토지거리니까. 근데 이런 점들이 뭐가 더 있을까 했더니 여기도 이제 똑같이 되는 놈이 있을 것 같다는 거죠. 요 거리 같고 요 거리 같고. 네. 그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얘가 지금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이렇게 뭐가 그려질 거란 말이죠. 요 거리가 같게끔, 요 거리가 같게끔, 그 거리가 같게끔, 요게 같게끔. 이 점들을 쫙 이어 보니까 이런 놈들이 나오더라. 이 소리가 되겠죠.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모양인데 항상 있잖아요. 이어서 설명을 하겠지만 포물선 타원 쌍곡선 같은 경우에 항상 이 초점이라고 하는 부분이 존재하는데 항상 이 모든 2차 곡선은 이 초점을 싸고 도는 방향으로 그림이 그려져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림을 갖다가 점직선이 있으면 포물선을 그리면 좀 쉽게 되는 경우를 갖다가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모르는데 이 점을 갖다가 품는 쪽으로 좀 그려주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대충 어디 좀 찍히겠냐 하면 애들이 찍어요. 그러면 좀 연결하면 되지 않냐라는 거죠. 정의에 따라서 포물선의 정의를 갖다가 쓰면 좌표 평면상에서 한 정점과 이름을 갖다가 여기다가 좀 써주시면 좋죠. 이걸 초점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네. 과 정직선이라고 할까요? 네, 고정된 직선, 네, 준선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네. 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한 자취, 점들의 자취, 네. 점들의 모임이라고 할까요? 네. 요거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포물선이라고 합니다. 되셨죠? 네, 포물선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포물선이 있고 타원이 있고 쌍곡선이 있는데 우선 포물선부터 먼저 할게요. 애들의 체감 난이도는요, 처음에 배울 때는 쌍곡선이 제일 어렵고요. 나중에 조금 심화를 하게 되면 포물선을 제일 어려워해요. 네, 포물선 문제가 원체 이제 2차 함수랑 또 관련이 돼 있다 보니까 또 많이 개발이 되다 보니까 문제를 좀 많이 어렵게 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포물선 문제가 제일 어려운데, 자, 포물선 방금 그 상황을 옮겨 볼게요. 좌표 평면상에 이제 도입을 해가지고 어떤 식을 갖다가 뽑아내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미지수를 파포스의 준선 정리 증명할 때 보통 미지수를 가장 제일 작게 잡으려고 이 마이너스 10, 플러스 10,0 이렇게 잡아서 정리하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포물선을 좌표 평면상에 데리고 와야 되는데 증명하기 위해서 좌표 평면상에서 이제 증명을 할 건데 데리고 와서 x축 위에 점을 하나 놓여보죠. 네, x축 위에 점을 어디다 놓을 거냐 상관없어요. 네, 점을 갖다가 먼저 놓아야 되니까 우선은 양수 쪽에다 넣어 볼게요. 여기 점의 좌표를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p,0이라고 합니다. p,0. 네. 그죠? 네, 점을 아무 데나 하나 넣었어요. 그리고 직선을 갖다가 어떻게 이렇게 밀어서 잡아도 상관이 없는데 거리가 같은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이 기준축의 수직으로 잡아서 거리가 똑같이 이렇게 놓으면 일단 미지수는 굉장히 간단해지고요. 또한 거리가 같아지니까 이 원점이라고 하는 걸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미지수를 좀 최선으로 잡기 위해서 제일 작게 잡기 위해서 여기 이제 p,0하고 마이너스 x 이퀄 마이너스 p 이렇게 잡습니다. 요거 준선, 요거 초점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상황에서
이제 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그려져요. 요렇게 그려져요. 요렇게. 싸고 도는 방향으로. 얘가 지금 어떻게 그림이 되냐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 같게끔. 네. 그림이 좀 많이 달라 보이죠? 요것도 사실 좀 요령이 좀 있어요. 이게 그리는 요령이 있거든요. 그리는 요령이 있는데, 아마 선생님들마다 조금 연습을 하시면 될 거예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림이 조금 실패했죠. 요 길이가 요 길이가 같게끔 나와야 되는데 요런 거 잘 그리는 것도 좀 프로입니다. 네, 사실. 네. 자, 어쨌든 간에 이게 이런 식으로 됐는데 요 놈의 자치가 어떻게 돼가 궁금한 거죠.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점의 좌표를 x, y라고 두고 이 x랑 y의 관계식을 뽑아주시면 돼요. 어떻게 뽑냐면은 방금 그 정의에 의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가 되냐면 x 플러스 p의 절대값,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루트 x 빼기 p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되죠. 네. 자, 양변을 제곱을 하게 되면 절대값은 벗겨지니까 요 놈을 정리를 해서 나오게 되는 식이 y 제곱 이꼴 4px다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되셨죠? 네, 제곱을 해서 정리하면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정석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정점이 주어져 있고 정직선에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거리가 같은 놈을 갖다가 물어봤을 때 그냥 있잖아요. 여기 이 식에다가 집어넣고 전개해도 별 차이는 나지 않아요.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문제는 타원과 쌍곡선 같은 경우에 정의에 집어넣게 풀게 되면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제곱을 2번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포물선부터 그냥 바로바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연습을 조금 시켜주는데, 자, 그건 조금 이따가 지금 해드릴게요. 자, 우선은 얘가 지금 요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제 평행 이동을 갖다가 해서 나오는 문제들이 대부분이겠죠. 우리가 2차 함수를 배우는데 y는 x제곱을 배운다고 해서 y는 x제곱만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뭐 다른 이걸 평행 이동한 것들이 나오잖아요. a, b하고 평행 이동한 거. 자, 이번에는 어떤 식의 모양을 갖다가 그려볼 거냐면, 초점을 y축위에 한번 잡아보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y축위에 한번 잡아볼까 하면서 여기를 저기다 p를 찍어버리고 준선이 x는 y는 마이너스 p 이런 식으로 돼버린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얘가 이제 초점을 여기다 잡아버리고 그 다음에 준선을 갖다가 이렇게 잡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죠? 역시 항상 초점을 싸고 도는 방향으로 이렇게 그려지죠. 네. 요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리를 하게 되면 이제 어떤 모양이 되겠느냐. 역시 마찬가지로 요거랑 요거랑 거리가 같다. 이렇게 두고 풀 겁니다. 그러면 얘도 x, y라고 두고 여기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0,p가 되겠죠. 0,p. 여기는 y는 마이너스 p.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따라서 거리가 같다라는 것들 식을 갖다 잡아버리시면 다음과 같은 식이 하나 나와요. y, 그 다음에 절대값 p. 뺀 거. 그 다음에 요 길이, 네, 뭐죠? 루트 x제곱 더하기 y 빼기 p의 제곱. 자, 이걸 정리하게 되면 뭐가 나오죠? x제곱 이꼴 4py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건 되게 익숙하죠. 왜 익숙하냐면 우리가 y는 x제곱이라고 하는 2차 함수 있죠. 네, 거기 다시 2차 함수 모양이랑 똑같은 거야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 4p가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네. B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이렇게 좀 더 펑퍼짐하게 이제 퍼져지는 형태. 자, 용어는 여기가 이제 이 2차 함수에서 나오는 용어랑 동일합니다. 뭐냐면 여기는 꼭지점이라고 그래요. 꼭지점. 네.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준선, 초점. 그리고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고 초점을 싸고 도는 방향으로 그려진다요. 그래서 포물선식을 좀 빨리 구하기 위해서 이 그림에 대한 이해와 암기가 약간은 좀 필요한데, 아까 제가 초점을 싸고 도는 방향으로 돌아간다라는 건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P가 양수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P가 음수가 돼버리게 되면 얘랑 얘랑이 바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림이 어떻게 되겠죠? 요렇게 되겠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P가 음수가 돼버리게 되면 얘가 바뀌어버리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제 4개의 그림을 좀 정리를 해주는데, 자, P가 양수일 때와 P가 음수일 때, 그 다음에 얘가 y제곱 이꼴 4px, x제곱 이꼴 4py 이렇게 만들고 그래프 모양을 갖다가 조금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초점을 싸고 도는 방향으로 이렇게 그려진다, 이렇게 그려진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좀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예제를 하나만 좀 풀어주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정점의 좌표가 뭐 몇 콤마 몇이고 준선이 몇 콤마 몇일 때. 자, 근데 그거 들어가기 전에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가 배웠던 게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제 어떤 식으로 장난을 쳐야 되냐면 유리함수 수업, 이차함수 수업 똑같아요. 맞죠? 유무리함수 수업도 똑같고요. 얘를 평행이동을 하죠. y축으로 n만큼, x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을 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이렇게 평행이동을 한 형태가 문제가 나오겠죠. 실제로는요. 맞죠? 그래서 이 초점도 어떻게 되는 걸 기본 모태에서 보시면은 초점이 0,0, 꼭지점이 0,0이었으니까 그대로 따라가고 중선도 그대로 따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초점도 따라가고 꼭지점도 따라가고 다 따라가는 거에 대한 설명은 하실 수 있으실 테니까 네. 바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정서 같은 데 보면은 네. 정점의 좌표가 1,3인데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거리가 같아. 이제 어디랑 거리가 같은 거냐면은 y는 y 꼴 7 하고 이 점하고의 이게 초점, 이게 줄선. 여기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이 좌치를 구하여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정서 같은 데 보면은 아직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x, y 잡아서 이 거리 같고 거리 써서 양변 제곱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네. 정리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바로 구하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 우선은 이런 기하적인 단원이다 보니까 그림이 좀 중요하고요. 1,3 여기다 찍어 놓고 y꼴 1,3을 너무 크게 찍었다. 여기 좀 찍을게요. y꼴 7 여기 찍을게요.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그려지죠? 요렇게 그려질 거 아닙니까? 싸고 도는 방향으로 돌아가죠. 그럼 우리가 현재 기억을 해야 되는 거 이 모양이 이 P라고 하는 녀석이 양인지 음인지. 요거는 이제 어차피 움직이는 거니까 요가 이 절대값 P의 의미가 뭐냐면 절대값 P의 의미는 꼭지점에서 초점까지 거리예요. 초점까지 거리입니다. 이건 바뀌지 않는 성질이에요. 뭐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점과 점의 거리로 쓰는 게 제일 낫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쉽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1,3이고요. 여기가 y꼴 7이니까 여기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이죠? 1,5겠죠? 되셨죠? 네. 그리고 얘가 지금 현재 이 절대값 P라고 했으니까 부호 따라서 양과 음을 결정을 할 수가 있을 거고 얘 그래프 모양이 어떤 모양이죠? 요거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x 꼭지점을 갖다가 잡아주시면 되니까 1, 그 다음에 얼마라고 해주시면 4, p는 조금 이따 쓸게요. y 빼기 5. 자, 이게 꼭지점 세팅한 거고요. 이 p만 구해주시면 되죠. p는 현재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 여기 2니까 얼마를 해주시면 되죠? 음수니까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금방금방 된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사실 얘는 제곱을 해서 풀어도 금방 풀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연습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타원하고 쌍곡선도 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풀거든요. 네, 이해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우선은 2차 곡선에서 포물선에 대해서 이제 식 구하는 거에 대해서 제일 먼저 연습을 좀 시켜요. 일단 이게 되어야 돼요. 포물선을 작성을 할 수 있고 포물선을 구하는 게 제일 먼저 우선입니다. 되셨나요? 네. 자, 이어서 바로바로 타원 쌍곡선도 빠른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포물선이 이렇게 됐었고 이번에는 타원입니다. 타원. 올해 보니까 희문 같은 경우에는요.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포물선하고 타원만 들어갔어요. 기말고사 범위가 쌍곡선하고 이제 들어가는 건데 쌍곡선 들어가면서 다 누적이란 소리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네. 되게 애매하게 나왔는데. 네. 자, 이번엔 타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계속 이제 얼굴 드립을 칩니다. 예를 들어서 얼굴에서 뽀드락지가 2개가 났는데 여기서부터 이 거리의 합이 10cm가 되는 그 점들을 갖다가 다 한번 찍어 보겠다 이겁니다. 여기 찍었는데 합이 10cm 되는 거 이렇게 또 합이 10cm 되는 거 이렇게 찍어 나가면 이렇게 되는 모양이 되겠다. 이게 타원이거든요. 여기서 출발한 거예요. 자, 타원의 정의는 역시 마찬가지로 타원 좌표 평면상에서 두 정점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모임이라고 하겠습니다. 뭐 단어 생략할게요. 일정합니다. 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얘를 갖다가 보이기 위해서 뭐부터 하는 거냐면 어떤 거부터 하죠? 네, 좌표 평면상에서 이 두 정점을 데리고 와야 되죠. 역시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꼴이라고 하는 걸 만들기 위해서 미지수를 갖다가 좀 최소로 좀 잡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할게요. 정점 두 개를 이렇게 잡고요. 자, X축 위에 두 개를 잡겠다는 소리입니다. 여기 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냐면 10,0이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10,0이라고 두겠습니다. 자, 미지수가 왜 이렇게 잡았는지는 나중에 조금 보면은 이제 되는데 왜 A, B를 안 잡고 이제 10,0을 잡았냐면은 이제 그게 저기 뭐야 이제 다 한번 돌게 되면은 이게 왜 미지수를 이렇게 잡았는지가 좀 보여요. 네. 자, 이게 지금 10,0 그러니까 마이너스 10,0인데 사실 얘가 좀 사라지는 형태거든요. 결국 식 자체에서. 네. 자, 이렇게 되고 점을 갖다가 좀 찍어 보겠습니다. 점을 찍었는데 점을 이 P라고 하는 점이 X, Y거든요. 네. 예를 들어 이 거리랑 이 거리의 합이 이제 얼마로 일정하다 이렇게 둘 거예요. 네. 이런 점들이 여기도 있겠죠. 똑같이 대칭으로 되는 모양.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리는데 어떻게 그리시면 되냐면 타원이니까. 근데 우리 저기 그림 그릴 때 타원 그리는데 원 그리는데 자꾸 타원 나오고 그런 거 많죠, 그죠? 네. 네. 그 사실 그려놓고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네. 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타원이 그려지는데 조금 더 여기에 공유를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요런 식의 이제 그림이 나온다라는 건데, 대략적으로 요렇게 나올 것 같아, 라는 거죠. 여기 약간 이렇게 좀, 그림이 좀 많이 이상하죠? 네. 자, 요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진다. 자, 요게 우리가 흔히 하는 타원이라고 되는 겁니다. 자, 이 타원의 자치를 갖다가 지금 한번 구해볼까요? 네, 타원의 자치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 어떻게 해야 되죠? 루트 A, X 플러스 C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루트 X 빼기 C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이렇게 정리를 해요. 근데 이거의 합이 뭐로 일정하다라고 둘까요? 합이 일정하다라고 했으니까 어떤 상수로 일정하다고 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뭐 A라고 둘 수 있잖아요. 얘의 합이 A 이렇게 뒀더니 나중에 식을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A라고 두니까 분수꼴이 나오고 이쁘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시행착오에 의해서 얘를 갖다가 그냥 2A라고 두면 좀 식이 이쁘게 나오더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이 2A라고 하는 거의 의미가 이게 지금 어쨌든 실질적으로 보면은 여기 P가 이렇게 있게 되면 여기가 지금 A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거랑 이거랑의 합인 거다 보니까 같은 놈이 두 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길이를 A라고 잡는 게 조금 더 식이 간단하게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요 놈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요거 정리 어떻게 할까요? 바로 제곱을 해버리게 되면은 루트가 또 남는데, 물론 두 번 제곱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루트가 두 개이기 때문에 두 번 제곱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바로 제곱을 하게 되면은 이게 4차식이 나와버리죠. 루트 안에. 맞죠? 네, 그래서 식이 되게 정리가 이쁘게 안 나오고요. 이걸 한쪽을 넘기면 제곱하는 과정에서 x제곱, y제곱, x제곱, y제곱 2차가 다 사라지거든요. 다시 그 놈을 제곱을 해주게 되면 2차식이 된다. 이 소리가 되겠습니다. 네. 두 번 제곱을 해야 돼요. 넘겨서 제곱하고 다시 정리한 다음에 또 제곱을 하고. 자, 그럼 우리는 이제 그거는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얘를 갖다가 정리를 했더니 다음과 같은 형태가 나옵니다. 자, x제곱, y제곱 이거는 똑같고요. 네. 여기가 뭐가 나오냐면 a제곱이 나오고요. 여기가 뭐가 나오냐면 a제곱 빼기 c제곱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나옵니다. 당연히 A하고 C밖에 없잖아요, 문자가요. 정리를 해보시면. 자,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되셨나요, 현재까지? 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가 모양이 안 이쁘잖아요. 얘가 모양이 안 이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B제곱이라고 하면 각각 이 A, B가 절대값을 씌우면 X절편, Y절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실제로 우리가 중요한 게 X절편, Y절편이거든요. 그래서 C라고 하는 문자는 결국은 사라져요. 그래서 우선순위 문자를 잡는데 A, B, C에서 얘를 C라고 잡는 거예요. 됐죠? 네. 그럼 이렇게 되는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타원이고, 얘랑 얘랑의 값이 같으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원이 되겠죠. 참고로 얘는 A랑 B랑이 다르답니다. 타원의 자치를 쓰라고 하면은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단 A랑 A제곱과 B제곱은 다르다. 이렇게 쓰셔야 돼요. A제곱과 B제곱이 같아버리면 원이 돼버리죠. 되셨나요? 네. 네? 네, C제곱 빼기 A제곱인가요? A제곱 빼기 C제곱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맞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이게, 현재 요 길이가 A고요.
여기가 C니까 A제곱 빼기 C제곱, 여기가 B제곱이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네. 자, 되셨나요? 네,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네. 자,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는 거죠? 이제 0,C랑 마이너스 0,C랑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C 두고 이제 거리의 합이 일정하다고 둘 건데 그거는 이제 식만 좀 써드리면은 이번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똑같은 방법이에요. 자, 이번에는 0,C하고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C하고 거리를 공식을 쓰게 되면 다음과 같거든요. X제곱 그 다음에 Y 플러스 C제곱 더하기 역시 X제곱 Y 빼기 C의 제곱이 일정하다. 이렇게 둘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어떤 얘도 일정하다. 뭐 A 이렇게 두겠죠. 혹은 뭐 해보니 이제 B 이렇게 뒀을 건데 시행착오에 의해서 얘를 어떻게 두는 거냐면 2B라고 둬요. 그럼 얘가 뭔가 통일성을 갖춰지고 되게 깔끔하게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이건 2B라고 두고 양변을 똑같이 제곱을 해보면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X제곱이고요. Y제곱이고요. 여기가 1 맞춰주고요. 이게 B제곱이 되고요. 자, 요게 뭐가 되냐면은 B제곱 빼기 C제곱이 돼버려요. 되셨나요? 네. 그러면 이게 그래프 모양은 어떻게 되고요? 이렇게 생겨먹은 타원이 되고요. 네, 여기가 0,C, 0, 마이너스 C. 이렇게 되고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모임. 뭐 설명하시는 방법 있죠? 책이나 이런 데 찾아보면은 C를 갖다가 팽팽하게 여기 고정시켜 놓고 이렇게 한 다음에 삥 돌리자. 그러면 이게 뭐가 나오느냐. 뭐 초등학생들이 할 만한 것들이잖아요. 고정시켜 놓고 C를 이렇게 여기 고정 못을 박아 놓고 C를 이렇게 해 놓고 연필로 이렇게 찍 탱탱하게 한 다음에 삥 돌려.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리의 합이 일정한 거.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도 되겠고요.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얘가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거랑 이거랑의 통일성을 갖추기 위해서 결국 이게 문자가 수정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 녀석을 갖다가 누구라고 잡아버리면은 원래 식 구조랑 똑같아져요. 네, 앞에 있는 식 구조랑 똑같아지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번에는 A제곱이라고 치환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두 개 같은 공통점이 뭐가 있냐면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죠? X절편, A가 양수라고 하면 X절편이 A가 되고 Y절편이 B가 되는데 얘도 똑같이 X절편이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B가 된다 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되셨죠? 그럼 이게 지금 C제곱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C제곱에 대해서 구하는 방법을 반드시 숙지시키셔야 돼요. 어떤 타원이 나와 있는데 C제곱이 우리가 안 나와 바로 이 식에서 안 나와 있으니까 이걸 구하는 방법을 갖다가 숙지를 시키셔야 되는데 어떻게 시키시냐면 두 가지 버전이 있죠. 하나는 피타고라스를 갖다가 해서 알려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방금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요 길이 대칭 구조니까 무함수 구조의 대칭 구조니까 여기가 지금 A라고 하면 여기가 C니까 여기가 B제곱이니까 A제곱에서 C제곱 뺀 건 B제곱이니까 그 관계식에서 나온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기도 하고요. 저는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타원은 큰 분모 더하기 빼기 작은 분모를 갖다가 한 게 C제곱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참고로 쌍곡선은 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좀 통일성을 뭐 좀 갖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냥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뺀 게 항상 C제곱이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앞에 게 더 크니까 빼면 C제곱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얘가 더 크니까 여기서 요걸 빼게 되면 C제곱이고.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요렇게 알려주고요. 자, 마찬가지로 얘가 이걸 갖다가 이제 용어 정리를 할게요. 중심이라고 그러고요. 초점이라고 그러고요. 네. 그 다음에 이걸 긴 축을 우리가 장축이라고 그러고 짧은 축을 단축이라고 그래요. 그럼 얘가 이게 장축이고 이게 단축이에요. 참고로 장축의 길이는 뭐랑 같냐면 이 거리의 합이랑 같다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왜냐하면 여기 있으면 여기도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인데 요 길이가 요 길이랑 같기 때문에 거리의 합이 이 장축으로 일정한 겁니다. 장축이 주어져 있거나 거리의 합이 주어져 있거나 똑같은 조건이에요. 이해되셨죠? 네. 뭐 단축이 주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요. 가끔 가다 보면. 자, 그래서 장축은 바뀝니다. 네. 장축은 바뀌고 긴축이 바뀝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중심 꼭지점이 몇 개가 있냐? 4개가 있습니다. 그 얘를 갖다가 평행 이동을 한 형태의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것들은 바뀌지 않아요.
오직 누가 바뀌죠? 여기 있는 것들만 XY가 평행이동되면 그대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네,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3,5랑 몇 콤마 몇 할까요? 네, 3,15. 아, 너무 크다. 얼마쯤 할까요? 네, 13쯤 할게요. 네, 거리의 합이 10으로 일정한 자치 구하겠습니다. 네, 거리의 합이 여기 장축의 길이를 의미하는 거죠. 됐죠? 자, 식으로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미친 짓이 가까워져요. 이 식에다 때려 집어넣고 제곱해서 넘겨서 제곱하고 또 제곱하고 이거 미친 짓이거든요. 이제부터는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방금 포물선처럼 어떤 통일성을 갖추고, 자, 우선 점을 좀 찍어 볼게요. 3,5하고 3,13을 이렇게 찍었다고 칠게요. 13이고 5죠. 그럼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닙니까? 이해되셨죠? 그러면 어디가 X축이 X축에 평행한 게 단축이 되고 Y축에 평행한 게 장축이 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실제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더하기 1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거리의 합이 10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모양이니까 여기 10이죠. 여기가 지금 2B가 10인 거니까 여기 25 질러요. 됐죠? 네. 됐죠? 네, 되셨죠? 네. 그리고 이 C를 구하는 거는 여기 중심을 구하면 3, 얼마가 되냐면은 더하게 되면 18이니까 9거든요. 요까지 길이 있죠. 요 길이가 지금 이제 이 C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네. 물론 이제 그래서 절대값을 씌워야 되지만 그래서 3, 13인 거니까 여기가 4가 되거든요. 그러면 4가 되는 거니까 C제곱이 16이 되는 거 맞죠? 그러면 큰 거에서 작은 걸 뺀 게 16이 되어야 되니까 여기는 9라는 소리예요. 되셨죠? 네. 그리고 또한 타원이 평행이동이 됐는데 중심이 변형이 됐으니까 x 빼기 3제곱 더하기 y 빼기 9의 제곱이다. 자,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은 제가 설명을 했지만 사실 알고 있으면 그림 그리면 바로 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되셨죠? 네, 식으로 구하는 거는 이제 보통 정석에 보면 아직까지 좀 식으로 떠났더라고요. 요즘 누가 식으로 구합니까?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어쨌든 이런 것들이 주어져 있고 우리가 타원을 구하라고 하는데, 선생님들 예제 드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이 거리의 합을 잘못 잡으면은요 타원이 안 나오거든요. 네, 경험 한 번씩 있으시죠? 네, 그래서 그거 좀 잘 잡으셔야 되고요. 예제는 조금 설명을 하고 준비를 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간에 이것도 역시 기본적인 타원에 대한 설명을 갖다가 이제 마치고, 자, 마지막으로 쌍곡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 지우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합봤으니까 뭐 봐야 돼 하는 거죠. 네. 자, 합봤으니까 뭐 T자 가지고 설명하죠. 네. 네. 합봤으니까 이제는 뭘 설명을 한다 하면, 자, 쌍곡선입니다. 네, 쌍곡선. 자, 이제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좌표평면상에서 이미 두 정점에서부터 거리의 차이가 일정한 점들의 자치입니다. 예를 들어 이게 점이 이렇게 있으면 거리의 차이가 예를 들어서 뭐 8cm로 일정하다. 여기가 10cm, 여기가 2cm. 여기 점이 지키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2cm, 여기가 10cm. 차이인 거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거. 그럼 이제 그림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얘가 조금 더 짧아지면, 자, 그림을 그냥 바로 갈게요. 네. 좌표평면상에서 그냥 바로 데리고 와고 볼게요. 요거는. 자, 정점 두 개를 잡아야 되죠. 역시 같은 방법으로 미지수를 가장 최소로 하게끔 잡습니다. 어떻게 잡을까요?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 두 개를 잡을게요. X축 위에. 자, 10,0이라고 잡고 여기는 마이너스 10,0이라고 잡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부터 거리의 차이가 일정한 거니까, 자, 10부터 한번 가봐야 되죠. 네, 여기 점의 좌표를 초점이 두 개 나오는 순간부터 어떻게 보통 잡냐면은 F 이렇게 잡아요. 아까 타원도 마찬가지예요. 네. 초점이 두 개 나오는 순간부터는 F 이렇게 두 개로 잡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요거하고의 뭘 갖다가 물어보는 거냐면 차이를 갖다가 좀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식을 한 번만 써볼게요. 네, PF 빼기 PF'의 차이. 절대값이 맞죠? 네, 절대값이 맞죠. 자, 차이가 뭐로 일정하다고 둘까요? 차이가 뭐로 일정하다고 둘 거냐면, 마찬가지로 시행착오에서 2A, 여기 잡습니다. 네. 되겠죠? 네, 차이가 2A라고. 그러면 이거를 풀어야 되는데,
자, 이게 처음 보면은 그냥 하면 되겠지 하면 들어가면 좀 말릴 수가 있으세요. 뭐가 말리는지 좀 알려드릴게요. x 빼기 c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이 차이잖아요, 이게. 네, 이게 2a입니다. 그냥 이거를 그냥 제곱을 하려고 하면 난리가 나고요. 네, 그냥 제곱하지 말고요. 어떻게 푸는 거죠? 요 절대값을 죽여버린 상태에서 여기다가 뿔말을 붙여주시는 게 낫죠. 네. 자, 되셨나요? 네. 차이인 거니까. 네. A는 양수라고 잡아버리시고, 뿔마로 잡아 들어갑니다. 네. 네. 뿔마로 잡은 상황에서 이제 이거를 갖다가 그냥 제곱을 하면 난리 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넘겨요. 제곱을 하는 과정에서 x제곱, y제곱은 털리는데, 자, 문제는 요 뿔마가 곱해지니까 역시 뿔마가 그대로 따라갈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그 다음에서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뿔마 부분을 남겨놓고 정리를 한 다음에 또 제곱을 해버리게 되면 이제 뿔마가 한 번에 사라지거든요. 네, 그래서 정석이나 책에 다 나와 있는데 정리하는 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게 뭐가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네. 자, 요번에 빼기고요. 얘가 1이거든요. 네, 처음에 요거는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어떻게 나오냐는데 이게 a제곱. 자, 이거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c제곱 빼기 a제곱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정리를 해보시면 c제곱 빼기 a제곱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어떻게 쓴 거냐면은 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 c제곱 구하는 공식이 이번에는 큰 분모 더하기 작은 분모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네. 요거를 기억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요 놈이 이렇게 돼버리고 요거를 b제곱이라고 잡는데 야는 조금 의미가 좀 달라요. 네. 일단 b제곱에 잡을게요. 그럼 뭔가 타원이랑 약간 비슷한 꼬라지를 가지고 있는 거 맞죠? 네. 타원이랑 굉장히 비슷한 꼬라지를 가지고 있는 거 맞죠? 야는 이제 b제곱 이렇게 잡으면 빼기만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얘 그림을 좀 그려봐야 되거든요. 그림이 아까 얘가 예를 들어서 10cm, 10cm고 여기가 이제 4cm 이렇게 되는 거에서 여기 점이 찍혔다. 그러면 얘가 조금 더 올라갔을 때 얘가 조금 더 올라가야 되는, 잠깐만요. 내려가면 또 좀 더 작아져야 되는 이런 거죠. 그래서 얘가 그림이 실제로 어떻게 그려지냐면 네, 죄송합니다. 그림이 너무 못 그렸어요. 네.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네. 자, 이렇게 될 겁니다. 네. 자, 이게 원점 지나게 그리면 안 되죠. 그렇죠? 원점 그리게 지나게 되면은 이렇게 돼 버리게 되면 거리의 차이가 0이 돼 버리는 거니까 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약간은 이제 이 간격이 좀 띄어 있는 상황이죠. 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참고로 여기가 지금 이 식은 잡은 거로 보게 되면 여기가 A고 여기가 마이너스 A가 되는데 여기 점 위에 있게 돼버리게 되면 정확하게 차이가 2A가 돼버려요. 무슨 소리냐면 여기 길이에서 요 길이를 빼면 요 길이가 같으니까 요 길이만 남잖아요. 그래서 이제 2A가 돼버리고요. 요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주축이라고 그러고요. 요걸 주축의 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축의 길이. 네. 초점이라고 하는 용어는 똑같고요. 네. 자, 근데 저기 쌍곡선은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유리함수 할 때 점근선 그려놓고 시작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쌍곡선 그림을 좀 잘 그리시려면은 나중에 설명할게 하면서 직선을 두 개를 그어놓고 이 직선에 약간 붙어서 가게끔 그림을 그려주시는 게 그림이 좀 이쁘게 나와요. 그러니까 애들이 착각하는 게 중에 하나가 쌍곡선하고 2차 곡선 중에서 포물선하고 이 두 개가 포물선이 두 개면은 쌍곡선 아닌가요? 요렇게 착각하는 녀석들이 가끔 있거든요. 모양이 제가 그림을 너무 못 그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두 개 모양을 붙여놓은 게 저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애도 있는데 전혀 다르죠. 왜냐면 쌍곡선은 어떤 직선에 수렴하면서 갖다 붙는 형태의 그림이 나오고 포물선은 그냥 계속 발산하는 형태거든요.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지금부터 이 쌍곡선의 점근선이 어떻게 나오는지 설명하기 전에 우선은 Y축에 대한 것도 먼저 좀 정리를 할게요. 자, Y축에 대한 것도 같은 방법으로 자, PF 빼기 PF 프라임 요렇게 잡아놓고 얘가 이제 2B
라고 잡습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똑같이 루트를 샤라라 삐리뽕 해서 계산을 한 게 뭐가 나오냐면 이번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마이너스 1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가 x제곱, 여기가 y제곱.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뭐가 나오냐면 여기가 b제곱이 나오고요. 여기가 뭐가 나오냐면은 c제곱 빼기 b제곱이 나와요. 그래서 큰 분모 더하기 작은 분모가 c제곱인 건 똑같고요. 요 녀석을 갖다가 다시 누구로 치환한 거냐면 역시 a제곱으로 치환하면 모양은 똑같죠. 자, 타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x 밑에 있는 새끼가 숫자가 크냐 작냐로 좀 보는 거고요. 쌍곡선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 모양을 결정하는 게 여기가 1이냐 마이너스 2이냐인데 얘 그림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번에 초점을 갖다가 어디에 잡았을 테니까 y축 위에 잡았을 테니까 자, 지금 제가 이제 점근선을 갖다가 먼저 그려놓고 시작하라고 했었죠. 네, 이렇게 초점을 따고 도는 방향으로 이렇게 그림이 하나, 이렇게 그림이 하나,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질문방에 이제 포물선 문제 가끔 나오면 이 점근선 상관없더라 하더라도 점근선 같이 그려놓고 그리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이게 다 몸에 배어 있는 거고 또한 점근선을 실제로 이제 쓰는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오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림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그려서 이제 대충 이제 이런 그림인 건데 이 모양이냐 저 모양이냐를 결정하는 게 여기가 1이냐 마이너스 1이냐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금 이해가 되시는가 모르겠는데 XY가 1인 거랑 XY가 마이너스 1인 게 우리가 이쪽에 나타나냐 이쪽에 나타나냐가 좀 다르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좀 받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문제 하나 풀어보고 아까 점근선 얘기 좀 마저 끝낼게요. 역시 마찬가지로 평행 이동한다고 여기에 있는 성질들은 바뀌지 않고 여기 있는 것들만 바뀌게 되는 거 맞죠? 네.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쌍곡선 문제. 거리의 차이가 뭐로 일정하다고 할까요? 거리의 차이가 6으로 일정하고요. 그 다음에 좌표가 어떻게 할까요? 두 개 점의 좌표가 1,7.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1.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그림 1,7하고 1, 마이너스 1 이렇게 찍어 놓고 초점을 싸고 도는 방향으로 대충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니까 이제 이걸 갖다가 식을 잡을 때 이렇게 잡으실 생각은 하실 거예요. 마이너스 1. 되셨죠? 마이너스 1 잡고요. 그리고 얘랑 얘랑의 가운데가 여기가 여기 점근선의 두 개의 교점이죠. 네, 그래서 요 상황 평행이동에도 변치 않으니까 여기가 1,3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이걸 먼저 좀 써놓고 시작할까요? 네. 거리의 차이가 6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에다가 이제 숫자를 들어가셔야 되죠. 네. 아, 여기다 들어가셔야 되죠. 네, 그러면 절반하면 3이니까 제곱하면 9. 됐죠? 네,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가 1,7이었으니까 4죠. 맞죠? 네, 4였으니까 C제곱 16이 두 개를 더한 거. 그럼 7. 맞죠? 네.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용어 정리 설명해 주시고, 주축의 길이라고 하는 거, 여기, 요 점에서부터 요 점까지의 거리, 주축의 길이라고 하는 거. 자, 요런 것들 설명을 해 주시고, 자, 요거를 제곱을 해서 푼다고 하면은 미친 짓이겠죠? 저렇게 푼다라고 하는 건 미친 짓에 가깝습니다. 네. 그래서 요렇게 우선은 제일 첫 타임에 제가 보기에는 여기까지만 해도 연습시키고 하면 3시간은 그냥 갈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차 곡선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에 접선 정리하고, 그 다음에 성질 정리하고, 요렇게 가거든요. 네. 자, 어쨌든 간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중요한 건 아까 점근선 부분을 아직 얘기 안 했어요. 점근선까지 얘기를 해야 쌍곡선은 끝나는 거예요. 점근선은, 어떤 놈을 한번 해볼까요? 두 개를 한 번에 같이 해볼까요? 네. 요 놈과 요 놈을 두 개를 같이 한번 해볼게요. 점근선이 되는 거를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a제곱 x제곱 빼기 b제곱 y제곱이 뿔마 1이 되는 이런 쌍곡선이 이렇게 있다. 근데 얘가 어떻게 다가가는 어떤 선을 갖다가 좀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쓱쓱 넘겨서 정리를 합니다. 자, 뭐가 되냐면 y제곱, 예, 그 다음에 이게 b제곱 정리를 하면, 자, 이게 쓱쓱 하면 a제곱 x제곱 뿔마 1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서 b제곱을 곱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고 뿔마 값을 취합니다. 그러면 이제 a분의 b는 이렇게 바깥으로 루트 안에서 빠지고요. 그럼 이게 얼마가 되냐면은 b제곱이었으니까 빠졌으니까 얼마가 되죠? b제곱이니까
b제곱 뺐고 a제곱 뺐고 x도 그냥 빼버릴까요? 네, x도 빼버릴게요. 네, x도 빼버리고 자 그러면은 이제 묶어서 빼버렸으니까 남게 되는 게 1 뿔마 누가 남죠? x 제곱 a 제곱 이렇게 되나요? 네. 되죠? 네, 좀 빨리 했나요? 네, 너무 곱해서 루트 씌웠습니다. 묶어냈어요. 앞쪽 있는 인수로 묶어내버렸습니다. 네. 자, 여기 묶어내버리게 되면은 간단하게 증명이 되죠? 자, 보면은 x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이건 0으로 갈 테니까. 그죠? 네, 함수의 극한 내용을 쓰게 되면 얘가 어디로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냐면 y는 뿔마 a분의 bx에 수렴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되셨죠?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게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는지도 같이 설명을 해주시면 좋아요. 자, 우선 아까 제가 플러스인 경우에 그대로 여기 플러스로 갔나요? 마이너스로 갔죠. 지금 뒤집혀주면서. 한 번에 보여주기 힘드시면 한 개씩 천천히 해주셔도 돼요. 네, 플러스인 경우가 넘기면 마이너스로 갔으니까 여기 마이너스거든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니까 실제로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까 그림 지워버렸네요. 아까 첫 번째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 있었죠? 요렇게 어떤 y는 뿔마 a분의 bx를 그려놓고 무한대로 갈 때 y는 a분의 bx에 갖다 붙는데 위쪽이 아니라 아래쪽에서 이렇게 갖다 붙는 형태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왜요? 네. 저는 저거를 설명을 할 때 네. x축 기준으로 위쪽에서는 아래쪽에서 있는 거고 네네. x축 기준으로 아래쪽에서는 저 쌍곡선이 위에서 붙잖아요. 요 네네네네네네. 아, 그거에 대한 얘기요? 어차피 얘가 지금 그래프 모양이 이제 이게 지금 x축에 대한 대칭인 거니까 여기만 설명을 한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정확하게 얘기는 이게 위쪽이 되는 게 맞죠.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이게 1 빼기이기 때문에 이 1보다는 약간 작은 쪽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마이너스가 붙어버리게 되면 더 큰 쪽이 돼버리는 거니까 이렇게 설명이 들어가는 거고요. 아까 이 빼기 경우에는 플러스가 돼버리니까 이제 그림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같다는 붙지만 이렇게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애들이 이제 뭐가 질문이 날라오냐면 쌤 그러면 이제 A, B, C를 좀 찍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뭐 C야 초점이니까 됐고 맞죠? 네. 그 다음에 A는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른고 B도 상황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어서 이런 모양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여기가 지금 뭐냐면은 이제 A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B가 되는 건데 꼭 물어보는 녀석이 있어요. 여기를 A를 찍었는데 이 그림에서 B 좀 찍어주세요 하는 녀석들이 있거든요. B 어떻게 찍으면 되죠? 기울기가 Y분의 A분의 BX니까 여기를 A를 넣었을 때 여기 값이 뭐 B겠죠. 실제로 그림이 이게 두 개가 똑같이 뿔마 이거라면은 그림이 여기가 B가 되겠죠.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그림을 그렸을 때 여기라면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가 B잖아요. 여기를 찍찍 끄었을 때 여기가 뭐가 된다는 거죠? 여기가 A가 된다는 소리가 되겠죠. 됐죠? 네. 그래서 이거의 그림을 한 번에 그리는 방법은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가 이제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B를 찍었을 때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나요? 네. B의 위치를 물어보고 A의 위치를 물어보는 놈들이 꼭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뭔가 이제 통일성을 갖춰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첫 시간에 진짜 처음 배우는 애들이면 이거 그냥 식 구하고 용어 정리하고 용어에 대한 대답하는 뭐 센수학 A 스텝 문제만 어쨌든 처음에 좀 연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이제 들어가셔도 될 거예요. 사실 포물선 문제가 2차 구성 문제가 결국은 이제 나머지 패턴들은 똑같거든요. 뭐 직선과 위치 관계 나오고 접선 나오고 뭐 등등등등 똑같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뭐가 있냐면 성질에서 많이 얘기를 할 건데 정의에서 우리가 나오는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포물선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일정한 거라는 거고, 그 다음에 타원하고 쌍곡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리의 합이나 차가 일정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문제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몇 개 없어요. 뭐 T자 문제, 그 다음에 뭐 원에서 안에서 어떤 점을 그어가지고 뭐 수직 이등분수는 어쩌고 저쩌고 정석에 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정석 한번 뒤벼보시면은 그 엔간한 전부 다 그 정의 관련된 그림 문제는 다 모여 있어요. 그거는 이제 마지막에 좀 약간 심학습으로 시켜야 되는데 거의 식으로 안 풀고
거의 정의로 푸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석에 있는 문제들 유제 같은 경우 보면은 피타고라스를 써가지고 푸는 문제도 되게 많은데 거의 정의로 다 풀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은 숫자만 바꿔도 또한 상황만 바꿔도 똑같이 나옵니다. 시험 문제가. 그래서 어차피 반드시 선생님들이 그 부분은 이제 연습을 좀 애들한테 내신이면 시켜야 되는 내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우선은 그거 들어가려면 뭐부터 해야 되냐면 당연히 이제 어떤 이 2차 곡선 식을 갖다가 구하는 것부터 먼저 돼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설명을 할 게 뭐냐면은 접선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성질 부분을 조금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면 이 정의를 이용해서 푸는 이제 그림 문제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준비해서 마지막 4주차 수업은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되셨나요? 네. 자, 다음 시간에 오실 때는 제가 이 성질을 갖다가 정리를 갖다가 지금 몇 페이지 해놨죠? 25페이지에 걸쳐서 정리해놨죠? 요걸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혹시 앞부분이 아직 숙지가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 부분을 갖다가 이제 쭉 한번 읽어보시면은 대략적으로 이제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실 거예요. 네. 사실 원축곡선 이런 것들의 내용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애들한테 크게 당장이 도움이 되는 건 아니고 가끔 요 그림 있죠. 원축곡선 요 그림 있죠. 네. 요거는 블랙라벨이라든가 1등급 수학이라든가 보면은 이렇게 그림 가지고 푸는 문제들도 있는데 당장은 이런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들이 당장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접선이라든가 성질들에 관한 것들이에요. 다음 시간에 1시간 내내 해도 때려주고도 성질 다 못하고요. 반드시 필수적으로 자주 나오는 성질은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하거든요. 고민을 했었는데 공간도형, 공간좌표를 갖다가 하는 게 나을지 2차 곡선을 갖다가 조금 더 성질을 보는 게 나을지를 했는데 어차피 이제 기하 준비하시면서 거의 처음이잖아요. 이게 첫 단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우선은 4주차에는 이게 2차 곡선 쪽을 마무리를 하고요. 필요하시면 공간도형 부분, 공간좌표 부분도 내용은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되셨나요? 네. 고생하셨고요.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